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제 조금씩 불을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액바가 계속 떨어질 때도 실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일정 가격 라인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홀딩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앞전 영상에 수젠텍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수젠텍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앞에 한 5분 정도까지는 이 자가 진단에 대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똑같이 언급을 드리면 약간 좀 앵무새 같아가지고 이건 바로 앞전 영상에 바로 오늘 동일한 날짜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한 제 전반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액세스바이오에 대한 이 이제 승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승인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조금 업데이팅을 해서 그냥 받은 거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고, 저는 후자예요. 저는 이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무증상자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저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일단은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네 번째죠. 이 무증상자 관련된 거는 네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키델이나 뭐 에버트나 이런 데가 받았었는데, 어쨌든 이 무증상자가 결국에는 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자가 진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무증상자를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지금 진단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시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기존에 이 진단 키트를 보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해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검색을 뭐 진단키트 FDA라든지 뭐 진단키트 C 인증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쳐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FDA 같은 경우는 액세스바이오가 뭐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 당연히 관심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연속 관련된 부분에서 FDA 그렇게 우리가 뭐 다른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수젠텍에서 FDA 신청하면은 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안 나오던 것들이 왜 여기선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뭐 수젠텍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 전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어쨌든 그만큼 FDA에서도 이런 무증상자 관련된 이슈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이거를 좀 진행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이슈를 액바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주담이랑 통화를 했을 때 뭐 FDA 관련된 뭐 이제 긴급 승인 말고도 이제 그냥 승인 관련된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들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승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대표 인터뷰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홈키트 관련돼서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자가진단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그 기사에 이제 휴마나 이제 액세스바이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조금 다 거론이 좀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물론 지금 이제 질본 쪽이랑 이제 서울시 지금 어쨌든 시장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일진 잘 모르겠어요. 아마 부정적이겠죠. 부정적인데,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이 부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슈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진단키트 섹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우수성을 받는 건 맞아요. 우수성을 받는 건 맞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액바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은 거의 뭐 실적은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것들 뭐 단기 공급 계약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 이거 엄청나게 뭐 많이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안 떴던 것도 있고 700 뭐 70억, 790억 뭐 이런 것도 자회사 것도 있고, 그러니까 260억 쪽도 있고, 그러니까 이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런 상황에서 요거에다 이제 자회사 860짜리 있죠. 860억짜리 그거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엑바에게 결국에는 물론 사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나눠서 계산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이 이제 뭐 분기 보고서들, 예전에 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이때 실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때 3분기 보면은 이 달러로 쳐도 벌써 단위가 넘어서잖아요. 공시 한 방에 단위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분기 보고서잖아요. 분기보다도 더 큰 애들이 많이 터졌다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분할이 되더라도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또 호실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실적도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피어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4분기 실적 보시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되게 좋고 FDA 받고 있고, 홈키트는 뭐 이제 12월부터 제가 계속 이제 주담이랑 통화해서 이건 뭐 계속 그때부터 하고 있었고 막 이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이런, 물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 포커스는 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왜 얘네들이 제가 계속 예전부터 왜 이 진단키트 생산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회사가 증설을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SKC라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이제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도 CMO 제가 계속 좋아진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중장기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이 왜 증설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다른 섹터의 다른 기업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증설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왜 투자하죠? 인텔 왜 투자할까요? TSMC 왜 투자할까요? 그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거기에서 더 많은 생산 캐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면은 얘네가 바보도 아니고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왜 돈 들여가면서 그거 진행이 안 되면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조금 아쉬웠던 게, 원래 여기서 한번 쏴줬어야 되는 자리예요. 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약간 이 휴마시스처럼 약간 상승 한번 뚫고 그다음 조정 나왔다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요 5일선까지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이제 휴마도 보면 상승이 나오고 5일선 조정 나오고 나서 움직였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는 이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긴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쏠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 여기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휴마도 물론 여기 매물대가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얘는 이제 두 번째 매물대를 이제 좀 가고 있는 거고, 엑바도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지만 엑바는 이제 첫 번째 매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세게 쏴줬어야 실질적으로 매물이 붙었어야 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쏴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한번 제대로 다시 뚫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5일선 한번 이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왔고 지금 종가상으로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또 주말 사이에 이런 자가진단 쪽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엔 엑바에게도 긍정적이겠죠. 왜? 기사들을 다 보셨겠지만 기사들에서도 휴마나 이런 엑바나 이런 쪽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 지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에서 지금 이제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막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0주선 위로 아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윗매물대까지 이 윗박스권을 와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가 23,000원 라인 때 들어와 주면 주봉상으로는 상방이 35,000원까지도 열립니다. 물론 이 안에서 엎치락 덮치락을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거기까지는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수젠텍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월봉상으로 굉장히 무너지다가 이제 다시 10월선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월선만 지금 다시 올라와 좀 정배열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양봉이 3개가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이 강한 이
요번 달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서 막 23,000원, 4,000원까지 가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승만 하면 5일선 무조건 올라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월봉상 정배열이 바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굉장히 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0이랑 60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0이랑 120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20도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봉상 상승을 한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주봉상 정배열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업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액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진단 키트 뭐 휴마라든지 휴마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 나오고 세게 올라갔죠. 세게 올라갔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한번 튀기기만 하면은 이제 순식간에 이제 전고점 갑니다. 이거 이제 전고점까지 30% 정도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휴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해줬죠. 얘도 마이너스 80%대까지 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뭐 시젠도 지금 많이 회복을 했죠. 30%로 다시 회복을 해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진단주들이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뭐 수젠텍 때도 말씀드린 수젠도 마찬가지고 이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이 렉시스 바이오도 충분히 그 라인까지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좀 후발이에요. 액바 아직도 68이고요. 수젠텍 아직도 66이에요. 그럼 휴마는 훨씬 더 빨리 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같이 따라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상황은 하나의 개별 종목이 개별 이슈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진단 섹터 전부 다 섹터 자체가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수젠텍 영상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흐름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냐 이 전세계 확진자 80만 명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흐름들을 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봐야 되고 지금 이 정도 업황이라면 사실 전고점까지도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액바든 수젠이든 휴마든 뭐 바디텍도 마찬가지. 물론 얘는 빠졌어요. 얘는 이제 급등 나오고 나서 빠졌는데 아마 그 이슈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이 제품이 나왔는데 팔려면은 결국에는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한다면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 업황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된다라면 그리고 또 워낙 또 이게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바디텍도 17,000원부터 27,000원까지 가면 이거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 거거든요. 마이너스 퍼센테이지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셨을 때 저점에서부터 벌써 55%나 올랐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액바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이 상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이 자가 진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끊길 수가 없습니다. 왜? PCR로는 지금 제한적이에요. 결국엔 이 상황을 빠르게 막기 위해서는 다소 민감도가 PCR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물론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처럼 17% 말도 안 돼요. 50% 말도 안 됩니다. 왜? WHO나 FDA나 CE가 바보가 아닙니다. 거기서 인증을 줄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해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건 뜨거운 감자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선진국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게 바보가 아닌 이상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상승 흐름들 유지가 되면서 이평선이 변하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휴마로 봤을 때 하루 정도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5일선 한번 닿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거래일에는 거래량 동반하는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이면은 자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이평선이 이제 기준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승해줘서 이 상승 유지가 돼야 돼요. 제가 수젠텍 때 설명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수젠텍 차트 부분 이 오늘 거 말고 그 전 거 참고해 보시면은 제가 수젠텍 10%짜리 복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5%짜리 복 나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틀 연달아 나와줘가지고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더 크죠. 지금 종가가 14%이기 때문에 좀 센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한 5에서 한 6만
적어도 요 정도는 터져줘야 됩니다. 적어도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 이평선 상승 흐름이 안 끊겨요. 여기서 꼬꾸라지면 다른 애들 다 갈 때 또 멍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평선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앞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수sen택 앞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